안녕하십니까. 예, 고양썰전 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양시의회 가장 젊은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고양썰전 2회는 주제를 주민 소환으로 잡았습니다. 예. 주민 소환하면은 정치인들을 주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탄핵 같은 거죠. 예, 탄핵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근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이 주민 소환이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어요. 예, 시의회 의장님 상대로 진행 중인데, 주민 소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권자의 몇 프로 이상이 찬성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도지사는 10%의 찬성이 있으면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군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15%고 지방의원들은, 즉 의원님들은 20%가 돼야지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의회 의장님, 이훈승 의장님에 대한 주민 소환은 20%를 지금 채우냐 안 채우냐, 지금 그게 관건이죠. 대신 국회의원은, 가장 상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은 뺐어요. 똑똑하네. 똑똑하죠, 아주. 예. 기가 막힌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네. 국회의원 주민 소환이 가능하도록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결 되겠죠. 부결 되겠죠. 네.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주평화당도 정동영 대표가 대표 맞나요? 민주평화당 대표. 예. 네. 아니, 이 총선 앞두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솔직히. 예, 이제 안 하시- 주민소환제 부결이에요. 국회의원도 하겠다라고 당론을 채택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주당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슈는 이제 고양시 의회가 왜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당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국당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주민 소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두 번째,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세 번째,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그 다음에 마지막,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 활동 등을 이제 사유로 일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9월 22일까지 예. 9,743명을 받으면 예. 이제 투표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약 10,000명을 받으면은, 약 10,000명의 동의를 얻으면은 투표가 가능하다. 네. 지금 투표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투표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그렇죠. 소명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부연을 하면, 아까 우리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이 15%, 시도의원이 20%,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아서 게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실제 서명 인원이 유권자인지를 다 확인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9,743명이 미니멈인데 그 안에서 실제 누락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민 소환 모임에서 12,000명 정도까지 서명을 받겠다는 네, 계획이신 넉넉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쭉 살펴보시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되게 작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숫자로만 놓고 보니까. 4만 몇 명이지 네. 않나요? 거기 주엽 1, 2동인가? 이 주엽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웃은 진짜 저기 좁아요. 지역구잖아요. 네, 진짜 좁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숫자 보고 와, 진짜. 4만 명? 그러니까 이 전체 서명을 투표자가. 받아야 되는 네, 사람이 9,700명이라는 거에서 좀 놀랐어요. 20%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전체 유권자의 20%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주엽 그 이윤승 의장님의 지역구가 아파트 중심의 단지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저희 자연불학 같은 경우에는 이 20%를 받으려면 서명 자체를 이렇게 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가까워 방문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위력적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그건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자연불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예. 주엽동은 100% 아파트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 25층부터 쭉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가오 방문은 좀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닐까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주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연마을이 많기 때문에 네, 자연마을도 많고. 지역이 넓으면은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확실히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은 땅이 제일 넓으셔서 좀 안전하시겠어요? 주민 소환에서 안전하실 분. 뭐 싸우자는 거야 지금? 그 내가 지금 소환을 예, 오해가 있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은 유권자도 많으시고 네. 땅도 꽤 넓으시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할게요. 의원님은 땅도 넓은데 불안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어려운데? 해석하기. 불안하시겠어요? 예. 네. 이게 어쨌든 예, 네. 지금 이제 시의회 수장인 의장께서 주민소환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주민소환 당할 수 있는데 즐거워서 웃는 건 아니에요. 네. 참 즐거우세요? 이러고 있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야, 노래까지 했다. 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건가요? 우프다. 네. 참 지금 우프다. 사실 이 주민 소환의 이유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3기 신도시하고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즘에 그 음주운전 사건 그런 일탈 행위들 이런 거하고도 엮여 있고 또 강경자 의원처럼 어떤 막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약간 무시하고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낼 수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게 못했다.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의미를 좀 찾아보면 일단 주민 소환 자체가 이제 가동됐다는 거, 개시됐다는 활동이 개시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관전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청구 사유가 과연 얼마나 시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9,743명의 개시가 가능한 유효 설명수를 확보하는 것, 그 원천이 뭐겠어요?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제 실제로 개시가 돼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가 넘어야지 개표 자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33.3%가 되지 않으면 예.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투표장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에 기인해야지 투표장에 가실 거 아닙니까? 소환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민 소환이 가능하려면은 모든 시민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 우리가 당선 6.13 지방선거도 예. 아, 주민 소환 이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당선될 때도 정말 송규근, 정연우라는 사람이 좋아서 찍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은 당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 없이 내 한 표를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뽑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고 지금은 공감이라는 지금 잣대를 강하게 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이제 의원님 지금 저기 투표 나중에 참여 독려하시는 거 지금 멘트인가요? 저는 지역구가 달라가지고 네. 아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공감과 관심 엮지 가지시고 마라. 투표장으로 오시라는 지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투표가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 유효 투표 저기 서명수 확보하시는 그러니까 멘트신가요? 저는 서구 지리를 잘 몰라요. 네, 서구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 소환이 어떤 그 실행 가능한 선까지 갔던 적이 그 사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실제로 이게 위협적인가 지금 이 정도 사건으로 그렇죠. 보면은 옛날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 건이 그때 그 10%가 찬성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10%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 어떤 많은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뭐 학교 급식 그런 문제로 그 이제 학부모들한테 큰 반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10%를 이제 못 챙겼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요것도 지금 뭐 그렇죠. 진행하려다가 안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남시에서 두 건이 이제 실제로 상실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아마
쓰레기장이었던가요? 아마 그런 혐오 시설. 혐오 시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서야만이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에 제가 이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우리 예천군 의회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전원 그 해외 연수 가서 전원 그렇죠. 사퇴하라고. 네. 근데 실천이 안 됐어요.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전국적인 또 뉴스 네, 시골이다 였는데. 보니까 그 활동을 가열차게 할 수 있는 분 자체가 없어서 하려다 했고 방금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 하남시 사례가 제가 자료 보니까 2007년이네요. 김황식 하남시장인데 31.3% 투표율이었대요. 네, 그렇게 큰 이슈인데도 실제로 31.3%로 무산이 됐어요. 그게 아마 하남시 그 사례가 대한민국 최초의 기초단체장을 가지고 한 주민투표랍니다. 그러니까 33.3%가 관건인데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 정치 무관심보다는 정치 관심이 더 나은 거니까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뭐 주민 소환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따져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이런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는지 고양시에서 맞습니다. 고양시 최초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또 최초 제조기네. 제가 어제 6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고양시의회 또 최초 제조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사례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예. 뭐 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따져야죠. 어떤 시기로든 고양시 의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좋게든 나쁘게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민 소환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주민분들의 권리를 법에서 지금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뭐 부정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윤석 의장님이 설득을 하셔야 된다. 가서 만약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표를 받을 때는 당선되려고 표를 받을 때는 다 가서 설득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 입장 되면은 설득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뭐 누가 됐든요. 네. 그러니까 설득이라기보다 대화를-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그렇죠. 네. 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이제 제가 이 주제에 있어서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주민투표를 하게 됐을 때 드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꼭 시민분들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일산 서구 선관위에서 우리 고양시에게 1억 5,926만 원을 청구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 자체가 발생이 된다는 것.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요. 최소 비용이에요. 최소 이게 비용, 이거는. 투표하기 전 비용이고 투표했을 때는 네. 더 나옵니다. 최소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윤승 의장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윤승 의장님이 의회 안에서 직책위 의장님이시 실제로 주민 소환의 대상은 이윤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이게 지금 본인이 이걸 받으시는 거지 않냐 싶어요. 예. 그래서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의장이라는 직책은 저희 의원들이 투표회에서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의회 안에서 선출된 권력인 의장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주민 소환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분리가 그렇게 하면 됐으면 총대를 좋겠다. 매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대장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게 무서우면 대장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 무게를 이겨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해서 대표로 뽑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권한을 누린다기보다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그 권한의 뒷면에는 이런 책임도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대표가 어쩌겠어요. 대표가 이런 무게감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 한대는데 절차상. 네, 그것도 주민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주민 소환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주민분들을 이걸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렇게 말하면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목소리이기도 주민 소환 하고. 제도는 네. 시민들이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지금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요거 하나뿐이니까
예. 잘 하라는 거죠, 사실. 고양시 의회 전 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예. 진짜- 상징인 거죠. 어떻게 진짜 보면. 시금석삼을 잘하겠습니다. 네. 예. 뭐 급 반성모드 들어가셨는데 수련해지네요, 좀. 네. 저희 둘은 조심해야 예. 돼요. 네. 금주하시고 여러분들 저는 안 먹을 겁니다. 네,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예. 행동거지 똑바로 하시고요. 저는 입이 없습니다. 마실 입이 없어요. 아까 막말하시던데. 그거는 말하는 입이고요. 예. 술을 마시는 입이 없습니다. 아, 예. 이런 얘기도 이거 흔적이 남아서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강경재원님도 아니죠. 말 조심 술을 못해요. 먹는 게 잘못한 게 저희는 술을 먹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 정확한 그렇죠. 워딩이에요. 네. 예, 활동 열심히 하시고 예, 민원 처리 잘 하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양설전 7회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